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내가 창업을 해볼 생각이 있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연세대학교 굉장히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 언뜻 봐도 20명 넘는 것 같죠.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10대 군데 이상 다녀봤는데 10명이 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연세대 앞으로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나 쓰고 있다. 한번 손들어 주시죠.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 네, 좋아요. 네, 사이즈를 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트위터를 열심히 쓰고 있다. 네, 페이스북을 쓰고 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로 봐서 제가 본 학교 중에서 제일 모범적인 학교입니다. 제일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맨 처음에는 메디슨 얘기를 좀 해보자. 제가 어디 가서 메디슨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메디슨 잘 모르시죠? 자, 아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아마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설립한 회사 메디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기업을 직접 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계하든 여러분들하고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벤처 산업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벤처 2.0과 기업가 정신에 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디슨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1985년도에 메디슨을 창업을 했어요. 자, 85년도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85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자, 85년도에 여기 있는 저 7명, 요 7명을 제가 꼬셔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카이스트 초음파 연구실에 제가 있었어요. 82년부터 85년까지 박사과정으로. 그리고 저하고 같이 사진 찍은 6명은 제 똘마니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초음파 연구를 끝냈는데 이걸 누군가가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사업화하기로 한 회사가 손을 들고 우리 못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사업화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이만한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 배짜리 만들어가지고 제가 과거에 근무하던 회사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미원산업 여러 회사를 제가 쫓아다니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기술을 개발했는데 너희 회사 이걸로 사업하면 대박 날 거야. 그랬더니 다들 저한테 물어봐요. 알겠다. 그런데 경쟁자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경쟁자가 있긴 있는데 뭐 굳이 얘기하면은 제너럴 일렉트릭, 시멘스, 도시바. 그랬더니 다들 집에 가라. 제가 한 명도 설득을 못했어요. 이 설득이 실패한 거죠. 설득이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요 6명한테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들 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접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형님 젊은 시절에 회사 한번 말아먹으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회사를 말아먹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죠.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고 이것이 우리 논문이고 우리 특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의료 분야의 최초의 벤처기업, 그리고 전체를 놓고 봐서도 거의 벤처기업의 효시라 그럴 수 있는 메디슨을 85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자, 창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물건을 어디에 팔아야 되느냐? 국내 시장부터 팔아야 되잖아요. 제가 팔러 가봤어요. 팔러 가봤더니 의사들 얘기가 우리가 GE 거, 제너럴 일렉트릭 쓰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바 쓰고 있는데 너희 거보다 훨씬 좋은데 이거 뭐 필기하지 마세요. 문제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계적 대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딱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정면으로 승부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내린 결론이 우리가 모택동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 이름을 왜 모택동 전략이냐, 도시부터 시작하지 않고 농촌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처음에 가서 판 데가 뭐냐면 여수, 진도, 해남, 여러분들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적들이 없는 데서 이 세계적인 기업들 주의나 도시화하시면서는 저 동네까지 팔러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전략 혹은 모택동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1단계는 벽지를 침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벽지 침투해서 성공하고 나서 처음에 우리가 판 제품은 사실 다 바꿔줬어요. 85년도 창업해서 86년도 우리가 물건을 30대쯤 팔았는데 30대 팔아서 우리는 먹고 살았는데 의사들은 사실은 불량 제품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가서 물건을 다 바꿔줬습니다. 바꿔주면서 제가 의사들 중에 다는 아니고 일부가 엉터리인지 안 거는 왜 바꿔주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여튼 그 두 번째가 이제 이 거점을 확보를 해서 중소도시로 들어가는데 중소도시에서 기존의 초음파 진단기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GE 제품이나 도시바 제품을 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잡은 두 번째 전략은 교육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예요. 그것도 아주 우리가 이쁜 간호사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슨 레이디라고 붙여가지고 이 간호사들한테 열심히 어떻게 쓰는지 교육을 시켜서 이 미모로 들어가니까 대부분 의사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안 살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이제 우리가 선두부상을 90년도 3년간 이제 치고받고 싸웁니다. 아주 치열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제품을 내놓으면 경쟁사는 갑자기 수입해서 팔 때는 5천만 원씩 받던 거를 3천만 원에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아니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기껏 제품을 개발하니까 경쟁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반값으로 치고 가끔 신문에 나오는 얘기죠. 이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겪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두부상까지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하여튼 90년도가 되니까 창업해서 5년 만에 국내 시장에서는 GE도 누르고 도시바도 누르고 필립스도 누르고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도 됩니다. 네. 자, 여튼 그런 세계적인 회사들을 누르고 1등을 했는데 그 1등을 한 과정에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죠? 예, 삼성전자라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삼성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삼성하고 GE가 이 당시에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85년도에 창업했고 86년도에 삼성과 한국 최고의 기업 삼성과 세계 최고의 의료기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삼성 GE 메디칼을 만들었어요. 이 삼성 GE 메디칼하고 메디슨하고 지금 그때부터 86년부터 계속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초음파는 우리가 완성을 거뒀고 그 다음에 초음파 이후에 뒤에 얘기 나오지만 엑스레이 또 한 판 버리고 MRI에서 또 한 판 버리고 내시경에서 한 판 버리고 심전도에서 한 판 버리고 모든 전투를 우리가 다 완성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의 그 생각 중에는 삼성을 우습게 하는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삼성하고 붙어서 질 수가 없다. 우리가 한 20전, 20승 정도 했습니다. 특히 초음파는 GE와 삼성의 연합군대를 메디슨 단독으로 아주 완파를 한 데가 이 한국에서 있었던 아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통은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맨 처음에 서울대학교부터 팔아야 되겠다. 세브란스 의대부터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면 대부분 장렬하게 전사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 모택동 전략처럼 저 주변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실력을 닦아가지고 그래서 2부 리그, 1부 리그 올라가서 그 다음에 약자의 전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약한 걸 보완하는 게 아니라 강한 걸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1등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전략이 강자의 전략입니다. 강자의 전략은 약한 걸 보존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해야 될 것이냐.
못하는 과목을 보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기본적인 거는 약자의 전략은 강한 걸 강하게, 그리고 강자의 전략은 약한 걸 보완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1등 하고 나니까 당연히 우리가 갈 길이 어디겠어요? 이 세계 시장이죠.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데 첫 번째 제품의 도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제품을 판 건 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주로 팔았습니다. 초음파 전당인 가격이 싸게는 한 500만 원부터 비싸게는 한 2억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판 거는 국내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제품을 팔았는데 전 세계 시장에 나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 당시에 파는 모든 제품 중에 제일 비싼 게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의 판매 가격이 3,000불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비싼 코리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 가지고 안 되고 주로 이제 대한민국을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으로 국가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 당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제일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5,000불짜리면 우리가 사겠지.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같이 개발하는 친구, 생산하는 친구 다 불러가지고 얘들이 말이야 우리가 국내에서 한 3만 불에 팔던 거를 걔들이 5,000불이면 사겠다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그만둡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가격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판매 수량이 지금보다 한 10배쯤 증가하면 이 가격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제품은 판매 수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가요. 그래서 대략 2배 정도의 판매 수량이 만들어지면 20% 정도의 가격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매하던 데다가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한테 말이야, 너희들 지금까지 팔던 제품 가격보다 반의 반값으로 줘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배를 더 팔아줄 테니까 너 지금까지 팔던 가격에 반의 반값 줄 수 있냐? 10배라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판매 수량이 늘면은 구매 단가를 낮춰주는데 낮춰주지 않으면 판매 수량이 안 늡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사기 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10배 팔 거야. 그러면 팔겠다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요때 우리 출정식을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 만든 제품이 88년도니까 88 타고 세계로 나가자 그래서 8탓의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한국에서 의료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제대로 된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늘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은 데드락에 걸려 들어갑니다. 거기서 실패를 두려워했을 때는 이 세계 시장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결국은 선행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사 전체는 부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10배를 팔기로 하고 물건을 사면서 제가 각서를 써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 팔면은 차익을 돌려주겠다. 결국 이거 못 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전이라는 것은 늘 이와 같이 100%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것 우리가 시작할 때도 100% 성공할 거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단지 이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로 못 나간다는 거죠. 자, 세계로 나갔어요. 자,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가니까 전 세계 시장을 만들었어요. 이 초기에 우리가 얼마 정도 손해를 봤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한 1,000만 불 손해보고 유럽에서 500만 불, 뭐 일본 기타에서 그래서 합쳐서 2,000만 불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세계 시장에 초기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가 세계화를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처음부터 돈을 보면서 세계 시장에 성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위험과 기회는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